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FTA 특례법 마지막 시간인데 맨 뒤에 있는 그 커다란 표, 여러분들의 짐작인 표 뒤에 나와 있는 주요 협정 제반 규정은 제가 별도로 강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강의한다고 도움이 되는 거면 강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얘는 생략하고 딱 그 표 전까지만 강의하는 범위로 할 거고, 자, 벌칙 들어갑니다. 벌칙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출제해야 되니까 꽤나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자, FTA 특례법상 벌칙은 징역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세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일 큰 벌칙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이에요. 그래서 비밀 취급 자료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흘렸거나 아니면 목적에 용도에 사용한 자는 자, 3년 3천만 원. 요걸 외워야 됩니다, 결국.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3년 3천만 원. 당연히도 2천만 원, 1천만 원, 다양한 사례가 나왔었죠. 자, 비밀 취급 의무 3년 3천만 원. 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서 규정 보시면 과실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2호랑 그러면 5호부터 볼까요? 자, 2호도 조금 어려운 건데, 자, 용도 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관세법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기술적으로만 봅시다. 과태료 대상인 용도세율, 원래 용도가 높은 관세는 7%, 용도가 낮은 거로 썼으면 이제 0%. 예를 들어 이게 사료용이고 이게 식품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옥수수를 수입했는데 사료용으로 하면 관세가 7%로 비싸니까 식품용으로 해서 협정관세 0%를 적용했으면 얘가 이 낮은 관세, 똑같은 물품을 놓고 그 낮은 용도에 썼으면 그게 이제 용도세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통관해서 0% 이득은 다 받아놓고 이렇게 해서 7%짜리로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어, 안 됐어? 잘못된 거죠.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근데 과실로 한 경우에는 300만 원. 다만 얘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5호. 그래서 얘는 2호 같은 경우에는 내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다른 애들은 별표가 많지만 2호는 관세법의 내용을 깊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어서 출제자들도 잘 접근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괜히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엄청 길어져야 돼. 아니면 이의제기 당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5호. 그러니까 가볍게 보라는 거야, 가볍게.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용도세율? 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네이버 용도세율 치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냥, 과태료 대상을 제한 용도세율을, 했으면 과실은 300만 원. 과실이 아니면 2천만 원 부과하는구나. 이렇게. 자, 제30조 일시수입물품 관세 면제 제3항에서 준용하는, 30조의 3항을 보고 오세요. 이걸 보고 와야 이어서 이해가 돼. 보고 왔죠? 또 안 보고 온다. 제가 누누이 말한 거 있죠? 원래 오프라인이었으면 누가 합격하고 떨어질지 다 보인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근데 어쨌든, 야, 들어왔다가 어차피 나갈 거라는 걸 약속하고 받은 거잖아요, 이 제도는. 근데 들어왔는데, 나가는 걸 떠나서 들어온 그 용도가 아니라, 관세의 면제를 받은 그 용도가 아니라 타용도로 써버린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세관장을 기만한 거죠. 그래서 관세 면제에 해당 물품을 해당 용도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양도한 자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300만 원. 딱 보시면 2호랑 5호는 관세법을 준용하는 내용이라서 실제로 이게 출제자가 돼보면 저는 해봤잖아요. 2호랑 5호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 관세법의 내용을 다 끌고 오면 이건 사과먹기 돼버리고 이걸 그렇게 내고 싶은 내용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별표가 없는 건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술적으로 딱 외워놔. 용도세율 2천만 원, 과실 300. 일시수입 면제, 제수출면세 용도의 사용지 위반 2천만 원, 과실 300. 이렇게. 자, 나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별표를 딱 봤을 때 1호, 3호 너무 중요하죠. 1호,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 증빙 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한 자. 속임수, 부정. 그러면 2천만 원. 얘는 과실도 안 봐준다 이거죠. 없죠, 지금.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의 보관 의무를 위반해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얘도 2천만 원. 그리고 제가 다른 책 보면은 이런 법조항을 생략했어요. 제가 출판할 때 가장 끝까지 계속 고민했던 게 이걸 떼서 가독성을 높일까,
그렇다고 해서 가독성이 높아진다기보다는 그냥 남겨놓을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왜? 연계해서 보라고. 15조가 생각이 안 나? 그럼 15조 올라가서 봐요. 법조문처럼 돼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맨날 어디 인스타 릴스 이런 데서 보면 공부 잘하는 방법, 누적된 복습을 한다, 연계 학습을 한다, 계속 떠올린다, 알고리즘을 형성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납썼어요. 법조항을. 그래서 찾아가서 하이퍼링크 타고 올라가서 보고 이렇게 복습하시라고. 되겠죠? 자, 4호. 원산 증빙 서류 등의 제출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다 벌금 대상입니다. 자, 5호 했고요. 6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호. 자, 세관 원산지 증빙 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 공무원과 발급 기관도 처벌을 한다는 게 참 재밌는 거야. 물론 그렇게 재미는 없어. 발급 기관이 눈 감아주는 거지 뭐. 그래서 정말 잘 나오는 게 바로 2항 2천만 원짜리 벌금이니까 반드시 다 외우십시오. 자, 3항 300만 원 이하 벌금. 자, 과실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이 들어가서 다르게 신청했으면 300만 원으로 벌금이 쫙 떨어지네요. 다만 원산지 증빙 서류에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안 때린다는 거예요. 원산지 증빙 서류 수정 통보를 통해 자수해서 광명 찾은 애들은 벌금까지는 안 때린다. 네가 받자마자 뭐 오류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수정 통보를 해가지고 자수했으니까. 자, 관세법 준용 내용 중에 한 두 가지만 봅시다. 자, 이 법에 따른 벌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관세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법 적용 일부 배제라고 해가지고 뭐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하면 형법보다 FTA 특례법이 훨씬 더 세게 때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죄가 2천만 원이고 뭐 두 번째 죄가 뭐 2천만 원이면 형법에서는 그냥 제한 가중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곱하기 1.5에서 한 3,500 때려요. 근데 관세법이나 FTA에서는 그냥 더해버려. 왜? 제한해서 가중하는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가중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거야. 그냥 무한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4천만 원이죠. 딱 봐도 형법보다는 세죠? 형법이면 대략 3,500인데 관세법이나 FTA 특례법은 그냥 더해버리니까 엄청 세게 때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관세범에 대한 내용.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자, 통고처분되는 거 통고처분에다 밑줄 치고 통고처분돼도 관세범이에요. 깊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자,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 공무원이 한다. 여기서 이제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뭐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한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현돼서 출제가 되는데 다 틀린 겁니다. 조사와 처분은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법률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세관 공무원이 조사하고 처분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양벌 규정. 연좌제 같은 거예요. 연좌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자, 벌금형들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당연히 벌해야 되겠죠.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벌금형을 두드려 맞았어. 걔는 당연히 벌해야 되겠지, 그 종업원은. 근데 법인 그 자체나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개인 사업자 대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잘못하면 법인으로 한 대 더 맞고 또는 내가 개인 사업자면 개인 대표인 나 변달수 관세사무소면은 변달수 관세사무소의 사무원이 잘못하면 변달수 관세사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네 종업원이니까 네가 잘 관리 감독했었어야지. 뭐 했냐 너 대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감독 의무 혜택을 탓하면서 하는 게 바로 양벌 규정이고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동그라미 하시고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달수 관세사무소의 변달수 관세사는 매일 이 양벌 규정 안 맞으려고 매일 교육해. 종업원들 데리고 야 협정관세 똑바로 적용해라. 원산증빙 서류 똑바로 잘 있는지 보고 협정관세 정실 똑바로 해. 그래서 교육하고 사진 찍고 막 그 철해놓고 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법규준수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증을 하면 나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야 양벌 규정 따려야 되는데 진짜 주의 감독은 똑바로 했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달수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예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냐면 지금 보고 있는 44조 2항과 3항 앞으로 가서 보고 오세요. 걔네들에서만 양벌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면 비밀 취급 자료는 1항이에요. 사실 44조 1항이에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지금 44조 1항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예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비밀 취급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 즉 3년 3천만 원인 애들은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OX, X. 왜? 양벌 규정 규정에서 44조 1항이 없잖아, 지금. 양벌 규정의 범위까지 잘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양벌 규정 정리. 양벌 규정의 범위 44조 2항, 즉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3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벌금형을 추가로 과한다는 거. 그리고 예외 규정. 감독 의무 똑바로 쓰면 봐준다. 이 세 가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태료 보시면 자,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범죄자야. 전과 기록을 쓰면 범죄자죠. 근데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안 남아. 그래서 행정질서벌로 포함이 돼요. 행정질서벌 이런 어려운 단어 빼고 과태료는 전과 기록 안 남아서 과태료가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무로 들어가면 벌금보다 과태료가 더 셉니다. 벌금은 뭐 제한가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적용해서 좀 약하게 때릴 수 있는데 과태료는 건들 누적이에요. 그래서 엄청 벌금으로 가면 2천만 원인데 과태료 누적으로 가면 막 10억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자, 증빙서류 제출 기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말 많이 나오네. 얘를 뭐로 바꾸겠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양형을 다르게 해서 출제를 하겠죠. 과태료랑 벌금이랑 섞어가지고. 2호. 서민조사 또는 현재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고요. 마치 벌금처럼 생겼어. 하지만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벌금과 과태료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가 3천만 원짜리고 뭐가 2천만 원짜리고 뭐가 300만 원짜리고 뭐가 1천만 원짜리고 뭐가 500만 원짜리고 되겠죠. 공부하는 방법 순서는 그렇습니다. 자, 과태료 500만 원짜리 한번 보시면 1호랑 2호랑 묶어놓으시면 보면 용도세율 신청을 위반하여. 아까 용도세율 나온 적 있죠. 근데 여기서는 거기서 말한 용도세율은 복습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는 용도세율 뭐라고 나왔어?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했으면 벌금을 맞는다. 다만 과태료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럼 과태료 대상인 경우는 과태료를 때리고 그거 외에 이제 조사를 해봐서 조금 더 심각하면 요걸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될 수 있겠냐고. 비슷비슷한 단어로 하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봐봐. 지금 얘만 그냥 곁다리식으로 한번 나왔고 안 나왔잖아 거의.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자, 용도세율 신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얘는 신청 절차를 위반했다는 뜻이 강해요. 신청 절차 위반하면 과태료로 빼는 게 맞고요. 밑에 용도세율 용도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 세율이 낮은 용도와 얘는 지금 용도는 그대로 지금 쓴 거죠.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는 과태료.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랑 같은 용도에 쓰면 좀 더 낮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아싸리 식품용으로 들어왔는데 사료용으로 해가지고 협정과세 적용한 못된 놈들, 즉 다른 용도로 쓴 애들은 벌금으로 빠지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다른 용도. 이 부분이 지금 과태료랑 갈리는 부분이다.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일단은 좀 보세요. 그래도 헷갈리니까 혼자 공부하려면. 그래서 신청 절차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용도에 쓰는 애들은 과태료.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무자비한 세관장을 기만하는 놈은 벌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호. 와, 정말 많이 나온다. 원산지 증빙서류에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자수해서 광명 안 찾고 이를 세관장에게 정정, 보정 또는 수정 신고를 통해서 세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오류 통보를 받아보니까 제가 덜 냈네요. 협정과세 적용하면 안 되는데 적용해버렸네요. 제가 그 차익만큼 내겠습니다 라고 안 한 놈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예요. 얘는 벌금처럼 보여. 하지만 과태료입니다. 자, 4호 30조 3항에서 준용하는 제수출 면세 그리고 용도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사실 이것도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별표가 없죠.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대충만 설명드리면 정말 대충만 할 거야. 너무 깊게 파지 마요. 관세법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앞에서 봤을 때 얘는 어때요? 관세 면제 물품은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 늘 지금 2호 벌금에 해당하는 애들은 문제가 다른 용도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 다른 용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 찍을 때 다른 용도 들어갔어? 벌금. 다른 용도 안 들어갔어? 과태료. 이렇게 찍으면 100개 중에 99개는 맞을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이해는 좀 해야 되잖아. 그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건 관세법상 되게 문제야. 그 용도,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된 그 용도가 법적 배경이 있는 건데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건 사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보시면 얘도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얘는 사실 직접 수입했으면 감면받아가지고 사실 이게 그 용도에 쓰겠다는 말과 유사하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다른 용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벌금. 그런 다른 용도의 포함이 안 들어가면 과태료. 100개 중에 99개 맞출 수 있지만 한 개는 장담 못합니다. 한 개는 여러분 눈에 발라놓으세요.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사망.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자,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따라서 세관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요 FTA 특례법에 따라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네요. 자,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뒤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표가 있죠. 근데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텍스트를 쭉 눈에 발라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 표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간단하잖아. 근데 텍스트로 쭉 이해해야. 왜냐면 시험은 텍스트의 나열도 나와요. 물론 간단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텍스트의 나열이 나왔을 때 애매하니까 텍스트로 원문, 법의 원문도 좀 살펴보시다가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마지막에 있는 표로 쭉 보시면 아마 다 공부한 걸 거야. 하지만 공부 안 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복습하고 최종 정리할 때 활용하시고요.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제가 한 번도 안 다뤘었죠. 지금 마지막으로 다루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이건 제 그냥 강사가 이렇게 뇌피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협정마다 서식명이 다 달라요. 제가 구분을 좀 해본 거예요. 양식 있으명, 양식 없으명, 문안기재형, 선택형. 양식 있으명은 들어만 두세요. 법령 전복 시스템 들어가면 별표 몇 호에 따라서 원산지명서 서식이 있어. 법적으로 있어. 그 서식을 써야 돼. 그런 애들이 바로 통일증명서식이라고 협정마다 그런 서식을 부르는 게 다 달라. 협정마다 이름이. 근데 사실 같은 비슷한 얘기야. 통일증명서식, 양국 간 각자 증명서식, 부속서에 규정된 표준서식. 그러니까 그 정해진 서식만이 원산지 증명서로 효력을 갖는 협정들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거 세 개가 통일증명서식과 양국 간 각자 증명서식과 부속서에 규정된 표준서식이 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정리하면 안 돼. 국가별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세안 같은 경우는 Form AK, 즉 통일증명서식을 쓰고 있는데 문제가 한 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부속서에 규정된 표준서식을 쓴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지. 왜? 글자 틀리잖아. 그죠? 변달수라고 하면은 달수 변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야. 그 내용은 변달수의 본체는 똑같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양식 없음형은 미국이 대표적인데 정형화된 양식이 없어요. 다만 권고서식을 두긴 해. 그래서 정형화된 양식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법정 서식이 없고 그냥 여러한 뭐 수출자 성명과 수입자 성명 이런 것만 적으면 네가 나뭇잎에 적든 비포용지에 적든 뭐 이면지는 좀 그렇지만 그런 종류에 적든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해주겠다. 법적으로 정한 서식은 없다라는 게 양식 없음형이고요. 문안기재형은 요 사형제 있죠, 사형제. 그러니까 주로 쓰는 것으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같은 선적 서류 같은 것에다가 이 물건 한국산임이라고 해서 인보이스 겸 원산지 증명서를 겸하는 형식이 보통 문안기재형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선택형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간 발급과 자율 발급을 둘 다 하죠. 그래서 뭐 자율 발급 같은 경우에는 송품장 방식, 기간 발급 같은 경우에 표준 서식 이렇게 써서 선택형도 있고요. 어찌됐건 협정마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 이름을 뭘로 하는지는 단어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출제되진 않지만 안 하고 가면 굉장히 찝찝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뒤에 나와 있는 주요 협정 제반 규정은 이런 거예요. 부록 같은 건데 제가 거의 대부분의 원산지 관리사 시험 문제를 다 봤잖아요. 거기서 원산지 관리사 주관처에서도 안 나오는 선지인데 이건 대비가 불가능하잖아. 주로 이제 나오는 협정들이 한중 FTA 그리고 RCEP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 제가 안 다루는 이유는 여기서 똑같은 선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미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있어.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양어 유형 이런 것들은 원산지 관리사 시험 주관처 정식 교재도 없어요. 그냥 틀리라고 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 깊게 다뤄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다 해서 선택과 집중을 못할까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생각하고 끝난 거 아니죠? 바로 뭐 FTA 뭐 협정 복습하겠다, 뭐 복습하시고 바로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3과목에서 뵙겠습니다.